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성당은 8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성당으로 높이 약 150m 언덕 꼭대기에 세워졌다. 아기 예수를 아는 황금빛 성모상은 예전부터 줄곧 마르세유 시내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마르세유 사람들이 이 성당을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성모상이 오래전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는 선원이나 병사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지중해 바다의 날씨는 워낙 변화무쌍해서 풍랑을 만나면 길을 잃기 십상인데 우뚝 솟은 황금빛 성모 마리아 상을 등대 삼아 돌아온 배들이 꽤나 많았다고 한다. 험한 바다를 항해하다 천신만고 끝에 빛나는 성모상을 본 순간 얼마나 반가웠을까? 이 독특한 비잔틴 양식의 외관은 1864년에 이르러 증축된 모습이고 처음엔 아주 작은 성당이었다. 지중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좋은 입지 덕분에 건립 초기부터 적들로부터 마르세유를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 사용돼 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적들의 침입을 대비해 만들어진 접이식 다리도 눈에 띈다. 대성당은 촬영이 불가능해 마리아상을 모시고 있다는 소성당으로 들어가 보았다.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은 오랜 세월 마르세유 시민들에게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특별하다. 그런데 성당의 벽면을 가득 채운 이 글자들은 뭘까? 뱃사람들이 무사 귀환을 기도하고 귀환하면 감사의 뜻으로 봉헌해온 것들이라 한다. 수백 년을 이어온 간절한 기도들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어 이 성당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는 것 같다. 소성당에서 나와 다시 바라본 마르세유 앞바다. 처음엔 그저 아름다운 풍광만으로 보였던 지중해 바다에 마르세유 사람들의 치열한 삶이 엿보이는 듯하다. 근데 저 멀리 새파란 바다 색깔과 대비되는 신비로운 새하얀 섬들.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섬인 저곳은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배경이 된 섬 샤토디프다. 나는 샤토디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당황했지만 다행히 바람이 세지 않아 배는 예정대로 운항한다고 한다. 샤토디프는 마르세유에서 약 3.5km 떨어져 있고 배로는 대략 15분 정도 걸리는 멀지 않은 섬이다. 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방금 다녀온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성당이 더욱 눈에 띈다. 생각보다 잘 보인다. dans laquelle étaient placés les navires qui arrivaient de destinations lointaines. Une période d'observation de 15분 정도 됐을까? 섬이 보인다. les mêmes vents, en encorbellement, face à la mer, avec 샤토디프는 마르세유를 방어하기 위해 1531년 세워진 요새다. 프랑스 정부는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섬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관람객 수와 기러기 개체 수까지 조절해 왔다고 한다. 배에서 내려 성으로 향했다. 수심이 깊은 바다 위의 섬 한가운데 세워진 샤토디프. 위압감이 느껴지는 크고 단단한 요새다.
하지만 이후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으로 탈바꿈했고 악명 높은 교도소로 더욱 유명해졌다. 악명 높은 교도소라니 내부가 더욱 궁금하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깥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좁고 답답한 느낌마저 든다. Et quand on rentre ici, dans la cour, on s'aperçoit que c'est beaucoup plus resserré. On a l'impression parfois même d'être un peu à l'étroit. C'est parce que les murs sont très épais. On a 3 mètres d'épaisseur, 4 mètres d'épaisseur. Donc finalement à l'intérieur, c'est pas si grand que ça. 적군이 마르세유로 향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깊은 샤토디프 섬 근처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다고 한다. 적들이 접근하는 모습을 360도 지켜보고 공격할 수 있는 이 요새는 해상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런데 이 철통 방어가 이후 이곳에 수감된 죄수들에게도 적용됐다고 한다. 프랑스 소설가 알렉상드르 듀마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이 악명 높은 감옥을 배경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전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썼다.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주인공인 에드몽 당테스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수감된 뒤 극적으로 탈출해 복수에 나서는 이야기다. 소설 속에서 죄수들의 독방과 독방을 잇는 굴은 극을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소설에 등장하는 그 굴이 실제로 이곳에 있다. 이 굴을 판 건 누구일까? 이곳에 실존했던 죄수가 파놓은 것일까? Devant l'afflux des visiteurs, les gardiens se sont dit finalement, on va leur faire croire encore plus que ça s'est passé ici. Et ce sont les gardiens qui ont aménagé le tunnel qui relie les deux cellules. Donc là, c'est complètement à partir de l'histoire qui a été imaginée. Les gardiens ont aménagé le château. On est au 19e siècle. 와, 소설 속 이야기에 맞추어 실제 건물의 구조를 바꾸었다니. 이런 게 이야기의 힘인가 싶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과 달리 햇살이 들어오는 2층 지상 감옥들. 이곳은 부자들이 돈을 내고 선점했던 감옥으로 벽난로와 햇살이 들어오는 창까지 있다. 그 옛날 교도소에서조차 계급이 있었다니 참 씁쓸한 사실이다. 나는 두꺼운 벽으로 꽉 막힌 요새이자 성을 빠져나와 다시 육지로 향한다. 이 드넓은 바다와 자유가 왠지 소중해지는 순간이다. 어느새 날이 개었다. 나는 혼잡한 항구 뒤편의 골목길로 향했다. 마르세유는 예전부터 항구를 통해 유입된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다. 유럽, 북부 아프리카, 중동 지역 등의 문화가 혼합돼 있다. 그 중에서도 르파니에 지구는 가난한 이민자와 예술가들의 터전이었는데 지금은 거리 예술가들의 작품이 가득한 벽화마을로 이름나 있다. 이곳에 살면 자기 집 대문을 캔버스로 내줘야 한다. Vous connaissez en fait qui a collé en fait Non, je ne ouais. sais pas. Je ne sais pas. Ouais. Un matin, je suis partie travailler, je suis rentrée, il y avait ça collé. Voilà. Je suis née à Marseille. Depuis que je suis petite, c'est mon rêve d'habiter au Panier. Parce que c'est vraiment un quartier emblématique de Marseille. Franchement, je vis un rêve, même s'il y a beaucoup de touristes. Ça fait partie du jeu et c'est ce qui me plaît aussi dans ce quartier.